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제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 가서 식사를 하다가 살짝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식사하다가 일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대충 눈치채셨죠? 뭔가 의견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 결론은 뭐였냐?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주변에도 이야기 듣다 보면 부모님하고 정치 이야기하다가 대파 싸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연인들하고 종교 이야기 때문에 결국에 틀어져서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마다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가치관, 신념 이런 부분들은 나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과 맞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 충돌의 세기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바꿔야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상대방과 부딪히는 건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생긴 외모만큼이나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뭐가 보이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개구리요, 두꺼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90도 각도를 살짝 틀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가 보이시나요? 말머리가 보이죠? 참 신기하죠? 똑같은 사진 한 장을 내가 어떤 각도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 현재의 감정 상태가 어떻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입장이 어떻느냐, 내 주변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공유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딪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그 부딪힘을 갈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상황마다 나와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 맞지 않으니까 넌 됐어 하고 끊어내면 아마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상황, 또 생각이 다른 상황에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구나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것만 하셔도요, 훨씬 마음이 덜 불편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이걸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이러는 순간 우리는 꿍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쟤 참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내가 옳다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걸 중단해도 좋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나 종교나 자신의 신념과 이념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확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뭔가 그런 좀 그 예민한 이슈들에서 부딪힌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스톱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과 오늘 한 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라면 이 관계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저 생각의 틀을 그냥 내가 어떻게든 다시 바꾸고 말 테야 이게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시도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을 별로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양자택일 하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는 걸 강조하고 강요하는 게 중요하냐. 결과는 이쪽 편은 별로 성공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 편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을 그냥 그렇게 끊어내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요, 굉장히 건강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아, 그렇지, 우리는 다르지 라는 걸 알고 있는 양쪽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는 충분히 서로의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상대방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서로의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단계로 가기까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생각이 성숙해야만 할 수 있는 그 단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 가서 흔히 말하는 좌우에 양쪽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들의 대화가 이랬어요. 나는 이 부분이 옳다고 생각해. 그런데 물론 우리 쪽에서도 이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이건 잘 못하고 있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누는 건강한 대화야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인연을 끊어버리더라도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버리고 말 테야 이게 아니라면 관계가 더 중요하다면 그 대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스톱시킬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도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생각의 판을 키워나갈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내뱉는 첫마디가 이 갈등을 굉장히 키울 수도 있고요. 갈등이 별것 아닌 것처럼 다독다독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육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건데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워크숍이었습니다. 호텔 세미나실 빌려서. 그래서 금요일 교육을 진행하려고 새벽 4시 반부터 짐 싸서 이제 내려갔어요. 강의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날이 금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오전 근무를 좀 마치고 오겠다라는 일부 이제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저희들끼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3분 정도가 합류를 했어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팀원들 중에 유일한 홍일점이었어요. 그분이 그 여자분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저 이거 하기 싫은데요? 이거 한다고 소통이 잘 되나요? 이거 한다고 소통 잘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소통 안 되는 사람들 하나도 없겠네. 그리고 소통하면서 왜 자기들 맘대로 금요일 토요일 일정 잡아놓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왜 소통 잘하길 바라세요? 저처럼 토요일날 애기 봐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라면서 다다다다다다 막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말을 뚝 끊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뭐예요? 제가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그분이 말을 딱 끊고 나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뜨아한 거예요. 이건 뭐지? 지금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워킹맘인데 토요일날 애 봐줄 사람 없어요. 이렇게 토요일날 일정 잡으면 저 진짜 너무 곤란해요. 아이도 내일 엄마 없다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라고 이제 한풀 꺾여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손 씻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킹맘 힘들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아이가 제 다리 붙잡고 가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띄워놓고 오느라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둘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교육을 마칠 때까지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뭔가 불편한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불러서 온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랬다면 그분은 뭐라고 받았을까요? 잘 됐네요. 저도 하기 싫었는데 저 그럼 빠질게요. 그리고 전체 강의가 엉망이 됐겠죠. 제가 거기 간 목적은 강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소통의 중요성, 어떻게 하면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엉망이 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를 생각하면 내 언어가 필터링이 되고요. 그렇게 내가 첫마디를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빵 터지려고 했던 게 다시 좀 순조롭게 그냥 원만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화가 날 때는 내 감정 표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건 역시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화를 내서 감정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주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이 갈등을 우리는 다르구나 인정하고 오케이 다르다는 거 인정했으니까 나는 내 생각이 이런데 너는 어떻니? 라고 주고받고 그 다음에 수용할 부분 수용하고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내가 첫 마디를 어떻게 내뱉느냐 결과를 봤을 때 내가 그런 식의 접근을 했을 때 훨씬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이건 분명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